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안녕하세요. DJ 꿈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 하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씨앗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하민님 지금 보니까 귀걸이 하셨네요. 귀거리. 귀걸이? 귀거리. 아무튼. 항상 이거 끼고 다니는 건데 약간 자세히 보지 않으셨군요. 저는 이걸 항상 잘 때도 끼고 일어날 때도 끼고 맨날 끼고 다닌답니다. 평소에 하민님께서는 뭔가 이 귀걸이라던가 안경줄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액세서리 네. 좀 좋아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제가 그렇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사실은 본체는 까마귀라서 작고 반짝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 자꾸 반짝이는 거. 네. 자꾸 반짝이는 것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액세서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되게 막 항상 치렁치렁한 거 끼고 다니면은 사실은 너무 제가 또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너무 관심 받으면 또 부담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적당한 관심. 네, 적당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꼴이야. 아무튼 네. 아예 돌려주시는 이렇게 아무튼 자꾸 반짝이는 것들이 좋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귀걸이랑 안경줄 말고 또 좋아하는 거 또 있으세요? 다른 액세서리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아 예. 옛날에 약간 목걸이도 꼈었었고 반지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반지 되게 철로 돼가지고 커가지고 그냥 엄지손가락 막 끼고 다니는 그런 반지. 그런 거 끼고 다녔었는데 한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집에 거의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셔놓으면 약간 좀 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랄까 간지가 좀 덜하지 않나. 까마귀는요 둥지에 자꾸 반짝이는 걸 모아둡니다. 이해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속 부치가 네.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약간 뭐라고 하죠? 네, 말씀해주세요. 징크스? 아. 징크스가 있는데 네. 몸에 갖추고 있던 걸 잃어버리면 네. 꼭 인간관계도 좀 틀어져요. 그리고 반지가 있다가 반지를 잃어버리면 친한 친구랑 뭐 싸운다든지 뭐 사이가 멀어진다든지 뭐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리면 약간 그 인간관계가 좀 그런 게 있어서 일부러 좀 안 끼고 다니고 약간 그 습관도 안 돼 있긴 해요. 뭐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게. 그건 저로서는 되게 무서운 징크스네요. 까마귀에게 무서운 징크스 네. 있죠. 그런 징크스, 안타까운 징크스가 악세사리가 얼마나 예쁘고 좋은데. 되게 뭔가 이상한 눈빛으로 날 쳐다봤어. 네, 오늘 이렇게 시덥지 않은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서인님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 서인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희입니다. 와. 저희 아빠랑 이름이 똑같아요. 아, 진짜요? 네. 오. 근데 나 되게 새삼스럽게 알았다. 이 이름 되게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 우와. 그래서 저는 그 서희 장군 할 때 되게 많이 생각났었어요. 아버지가 떠올랐다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유니온 저 어머니 떠올렸다는 건가요? 지금 서희님을 몰랐을 때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이렇게 그걸 배웠을 때, 우리 아빠 이름이랑 똑같다. 그랬었죠. 갑자기 그때 당시 저도 한때 서희 장군, 서희의 외교단판 이러면서. 약간 좀 비슷한가요? 이 성향이? 약간 정말 이 근본 없는 질문이다. 너무 좋은 질문. 되게 신기한 게 그 2년 동안 이제 휴학을 하고
딱 돌아오니까 네.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외교 단판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질문을 할 줄 알게 되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줄 알게 되고 원래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불만은 좀 느꼈었는데 네. 제가 나는 왜 이거에 불만 느낄까까지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나쁘네? 약간 이 정도로만 끝났지. 내가 왜 이게 기분이 나쁘고 나는 이게 왜 불편하고 나는 이걸 뭐가 문제라고 느끼는 건가라는 거를 스스로 조금 더 딥하게 하게 됐고 생각하게 됐고 그거를 실제 바로 당사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네, 저 실제로 그래서 어떤 저희 이번에 수업을 듣는데 어떤 교수님이 사회복지학과 학생은 손해를 경험해봐야 된다. 왜죠?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고 이제 이러고 그러고 다시 집에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친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날 밤에 한 12시 다 돼서 메일을 보냈어요. 밤에. 교수님한테요? 교수님이 이게 저는 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다.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라면 손해를 봐도 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신 거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교수님도 안 주무시고 계셨더라고요. 바로 갑자기 왔어요. 그러고 1시인가? 소름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저의 막학기 때 저도 사실 이 수업 처음 듣는 건데 아무튼 막 그래서 심지어 OT니까 교수님도 막 서로 얼굴도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교수님이 그 답장을 하시면서 원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막 좀 뭐 감수성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어감이 너무 셌다. 이걸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주겠다라고 하셔서 그 다음 주에 실제로 다시 정정 발언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오. 근데 저는 다른 류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과였고 이제 사회복지 수업을 듣는 타과 학생이 이제 듣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잘못 발언을 하셨어. 그분 이제 사회복지 법과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저도 법제론이었는데. 법제론이 문제네. 근데 법 관련된 교수님들이 되게 보수적이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창 그 수업 듣기 전년도 그 해가 저거였어요. 세월호가 있었던 연도였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니었거든요. 세월호 가족분들이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저는 갔어요. 직접 멋있다. 가서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사실 아니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교수님께서 그러냐 내가 잘못 알았다. 그래서 그 다음 수업 때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아유 무슨 패기로 그랬는지 그 수업 점수 잘 못 맞았어요. 근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피드백이 잘 오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뭔가 그쵸. 사실 당연한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거는 그러니까 지적을 받은 사람도 중요한 거고 맞아요. 지적을 하는 사람도 중요한 거고. 서로가 약간 기분 나쁘지 않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네. 오. 이렇게 훌륭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들과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니 대단한 느낌이네요. 그럼요. 좋네요. 그럼요. 그러셔야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네. 서희님 노동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들어봐야죠. 어떤 일 경험이 있으신지, 어떤 관점 때문에 청년 유니온 조합원이 되신 건지, 활동을 하고 계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원래
그 14년도에 가입할 때는 노동에 대해서 좀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노동과 나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는 여기에 가입해서 노동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청일로부터 배운 거죠. 그런 노동권이 지켜줘야 한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노동법 잘 알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웠고, 많이 배운 덕분에 약간 저한테 좀 튼튼한 갑옷이 되어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뭐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했었는데 오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이번 2019년도 따끈따끈한 이야기. 따끈한 신상이라면 너무 키우는. 아, 그래? 그 전에 너무 뭔가 많았다 그러면 아무튼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했는데요. 올해 했던 것 중에 사실 가장 일단 한숨부터. 깊은 한숨이 난 제가 지금은 그만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인턴을 사실 했었어요 상반기에. 근데 원래 그게 1년짜리 인턴이었는데 역시 저는 아직 보는 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 공고에 이게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은 활동비를 준다라고는 되어 있었는데 이게 명확히 어떻게 주겠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인턴 자체가 저는 당연히 인턴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다른 회사에 그래도 인턴처럼 뭔가 최저를 주든 뭘 하든 그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알고 보니 합격을 하고 보니까 여기가 주 1회 출근을 하고 그럼 월 4회죠. 월 4회 출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활동비를 7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하루에 7만 원이고 한 달에 7만 원? 나랑 똑같은 반응이야. 네, 다들 하루에 7만 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한 달에 7만 원입니다, 여러분. 뭐? 그래서 한 달에 7만 원? 야, 이거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활동비 명목이라는 게 그런 것 때문인가? 약간 이러한 거가 있었고 그래서 그래 뭐 단체가 뭐 힘들면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어쨌든 뭐 저도 비영리에서 일을 해봤었으니까 그래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치자 일단은 약간 그렇게 생각했죠. 어쨌든 제가 한번 일을 해보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곳이기도 했고 혹은 법 제도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기도 했고 그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한번 일을 해보면 나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일단은 참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했던 거였죠. 근데 이게 월 4회만 출근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 인턴들이 총 4명이었는데 그 조직 내에 4개의 팀에 각각 한 명씩 이제 소속이 된 거죠. 근데 그러면 그 팀 회의가 열려요. 월 1회씩. 근데 그게 사무실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또 따로 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였는 이제 이 4개 팀이 다 같이 모이는 운영위원 협의회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거기에도 참석하라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는 사실상 인턴은 팀회의를 가면은 뭐 발언권이나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회의록 작성하러 가는 완전 일 시키러 가는 거.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 혹은 아니면은 가가지고 뭐 제가 막 주문 리스트 받아 주문하고 막 왜 약간 신입사원들 가가지고 막내 노릇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근데 운영위원 협의 같은 경우는 뭐 근데 사실 그날 출근하면 좀 너무 안 좋았어. 사람들 다 예민해져가지고 그날 막 회의 자료 이런 거 준비하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거의 못할 정도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회의에서는 인턴들은 사실 딱히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저는 발언을 했죠. 할 말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는데 정말로 발언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오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인턴들을 부를 이유가 있나? 아무튼 이러한 물음표들이 좀 몇 가지 불만들이 좀 점점 쌓였던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사실 원래 해야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루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직접 만들어서 직접 교육을 하러. 네, 직접. 물론 그 강사들은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 그런 걸 기획하고 집행하고 진행하는 것들인데 근데
저희는 근데 당연히 이제 국장님이 너네 이날 할 거야? 막 이렇게 할래라는 방식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업무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장님이 그 너네가 한다고 해서 하는 거잖아. 이거 선택권이었어. 이거 선택이 있었던 너네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였지. 막 이러면서 빡차. 그러면서 내년에 우리 뭐 단체가 20주년인데 그럼 너네가 유일하게 안 한 애들이 안 한 기수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와중에 그런 분위기, 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안 한다고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네, 근데 이렇게 행사를 준비를 하는데. 마치 너네 행사인데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럼 안 가도 되겠네요? 되게 월급 받는 분들이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월급을 받는 건 당신들이면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우리고 막 아무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좀 많았어요. 사실 소통하는 한 달에 10만 원 방법이나 주면서? 네 여러 가지 있었고 그런데 결국에 한 번은 뭐 장소를 너무 늦게 빌리고 너무 이게 우리가 장소를 아직까지 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는 그때 있었던 인턴들한테 야 막 이러면서 엄청 소리를 질렀다라는 네. 근데 원래 저희를 쌤 누구누구 쌤 이렇게 호칭을 부르셨었거든요. 네. 기본이죠. 그 기본. 순간 뭐뭐 야가 된 거죠 저희가. 기본이 안 돼 있네. 이런 식으로 되었던 거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밥을 먹다가 그러면서 막 뭐 말씀하시길 네 뭐 그렇죠 약간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아니고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때 그분이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저 안 되겠어요 저 그만둬야겠어요 저는 이 취급받고 여기서 일 못해요라고 이제 그렇게 그만두게 됐던 거죠. 근데 되게 웃겼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거나 사실 이런지 않았던 건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때 당시 딱 특별 상담사 과정을 듣고 있었는데 제가 맨날 저 오늘 인턴 끝나고 그거 들으러 가요라고 노동법 들으러 가요라고 해가지고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약간 그런 것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청년 유니온 노동법을 배운다고 하니까 약간 뭔가 얘가 되게, 꼬투리에 잡히면 얘가 노조에도 관심 있고 막 이런다고 하니 좀 약간 그런 건가 좀 조심해야겠다. 아무튼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너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사무국이 비상이 걸린 거죠. 비상이 걸리죠. 사실 저는 별로 신경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또 비상이 또 걸렸더라고요. 아무튼 뭐 비상이 걸려서 저희가 중간 점검한다고 다 같이 모인 날이 있었어요. 다 같이 모였는데 이제 각 팀에 한 명씩 데리고 나가는 거야. 공포 영화야. 담당자들이 한 명씩 사라져. 그래서 저도 이제 끌려 나갔죠. 이제 근데 저는 부장님이었는데 그분이 저희 인턴 담당이었어요. 근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얘기를 했죠. 인턴 계약서부터 수정해라. 왜냐면은 그게 왜냐면 인턴 계약서에 그 우리가 해야 하는 그 행사가 안 적혀 있어요. 사실은 인턴 업무에. 근데 어차피 이거 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 우리 업무로 써달라. 나중에 증빙할 때라도 쓰게. 이런 거라든가 혹은 활동비 좀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 7만 원 심하다. 누구 한 달 교통비도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금액을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왜냐면 사실 저는 그래도 거기 사무실이랑 되게 가까운 편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막 경기도, 남양주, 양주 이런 데서 저기 동작구까지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막 보통 어딘가 지원할 때 맨날 지역 먼저 검색하면 집 근처 이러면서 1시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서 되게 신기한 사람들인데 아무튼 막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계약서를. 그래서 행사는 일단 무사히 끝났고 일단 사실 좋게 끝나는 분위기긴 했어요. 사실상 그게 끝나면은 하반기는 그냥 좀 평화로운 그런 느낌으로 가서 사실은 그냥 해도 되긴 되는데 저는 조금 고민이 있었던 거고 근데 어쨌든 제가 중간에 저는 여름에 실습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럼 저는 이제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혼하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4주 뒤에 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실습을 하고 갔는데
제가 실습서를 들고 오겠다고 사실은 미룬 건데 맞아요. 실습을 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갖고 오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실습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실습에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사회복지 실습에 대해서. 왜냐면 저는 이쪽으로 제가 원래 진로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좀 오히려 실습이 좀 부정적인 부분이 좀 컸거든요. 왜냐면 실습이란 게 결국 내 돈 내고 내 시간 들여서 하고 약간 근데 내가 월화수목금 맨날 9시 6시까지 쭉 있어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과연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이게 실습도 결국에는 복불복인 거잖아요. 내가 처음 가는 기간에 가가지고 배움을 얻는 건데 과연 이게 좋은 배움일지 아닐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걱정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일단 실습하면 썰이 쌓일 테니 그때 올게요 했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전 정말 많은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이쪽에서 같이 일을 해보면서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는 저는 되게 처음 봤거든요. 복지관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복지관 진짜 좋아 이러면서 나는 여기서 일하는 난 너무 행복해 약간 이러면서 되게 복지관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있다라는 거는 그 기관이 정말 좋은 조직이거나 좋은 곳이구나 라는 것들 그래서 되게 여기 되게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고 사실 전 정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무슨 네. 모기가 안 잡혔네요. 네, 그 무슨 막 인사 운영 규정이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그 직원들을 전 직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사실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그냥 바뀌었어라고 공지만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이 바뀐 게 어떻게 좋게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전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다 교육을 아예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곳에 와야 된다 이러면서 된 곳이다. 된 곳이네요.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실제로 진짜 노동법 지키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초과 근무하면은 이제 1.5배 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 돈으로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한정되어 있어요. 이쪽은 그래서 그 시간 이상 넘어가면은 그럼 이제 시간으로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가 약간 아니다 난 괜찮다라고 이제 그냥 안 쓰는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름 기관에서는 쓸 수 있으면 쓰게끔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그나마 되게 내가 엄청 운 좋게 좋은 데서 실습을 했구나 나 그러면 취업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걱정도 좀 하면서 거기로 가셔야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걸 겪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인턴을. 그쵸. 진짜 돌아가기 싫었겠다. 그래서 어떡하지? 삐. 어떡하지? 진짜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뭐 다행인지 아닌지, 네,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맞아요. 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핑계를 대고, 제가 통원치료 다녀야 될 것 같다. 통원치료 다녀야 될 것 같다. 그 핑계를 대고, 제가 통원치료 다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활동을 종료했죠, 인턴 활동을. 약간 비영리의 이것이 비영리다 천국편과 지옥편을. 그러네요. 그럴싸한데 이번 편 제목인가요? 비영리 단체. 네. 그러네요. 이것이 비영리다 천국편과 지옥편. 약간 1년 안에 두 가지를 동시에 맛보신. 네, 그래도 근데 뭐 사실 둘 다 뭐 월급 받고 이런 것도 아니라서 노동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둘 다 약간 그거는 예고편이었네. 실습. 둘 다 예고편이었네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보는. 실제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시면 또 다릅니다. 주로. 여기도 한 분 계셨구나. 전편에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비영리 관련된 회사나 단체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건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궁금해서요. 네, 이게 저도 사실은 늘 항상 사람들한테 나는 월급쟁이로 살아야 할 거야.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비영리도 월급 받고 하니까 월급쟁이 많은데, 조금 저는
그래도 제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좀 강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제 성향상 그런 나의 가치관이 맞는 곳에서 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근데 그게 대부분은 약간 비영리 단체 조직 보통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이 되게 많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무래도 사회복지 쪽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가 바로 취업을 하지 않으면 경력을 안 쳐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비영리 영역에서 일을 한 건 경력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 선택을 되게 잘해야 되는 시기긴 하거든요. 나의 호봉이냐, 이제 나의 가치관이냐,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고민들이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왜냐면 그래도 사회복지관에 취업을 하면 버티기만 하면 사실은 호봉이랑 이런 게 올라가긴 하니까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사회복지관이 하기 싫은 건 아닌데 그쪽이 워낙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일을 하는 대상층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약간 비영리적으로 가면 저는 아마 청소년 이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비영리 조직에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왜 그럴까요? 비영리라는 게 그냥 그러니까 뜻으로만 보면 이익을 취하지 않는 곳인 거잖아요. 좀 더 확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익을 주는 일을 하는 곳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 관련된 활동 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어린 시절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만났던 어떤 멘토분이 계신데 그분이 되게 그분이 실제로 사회복지사이시기도 하고 뭐 청소년 쪽으로 공부를 하던 분이기도 해서 제가 그분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된 건데 근데 아무튼 그분을 만나면서 아 정말 청소년한테 저렇게 뭔가 엄청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돼주는 그 어른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유형의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실현하는 방법이 비영리 조직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좀 더 좋은 것 사실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왜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가는 건데 왜 불평등이 왜 존재하는 거지? 라는 그런 물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뭔가 내가 해결할 수는 없어도 내가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기여하면서 내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비영리 조직에서 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까 우리 아까 이야기 초반에 얘기 나왔던 게 교수님께서 사회복지를 하면 손해를 경험해봐야 된다라는 말에 약간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동의하지 않았다는 건 사회복지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이게 물론 그게 아마 일단 뭐 그 말이 별로인 건 맞는데 좀 저는 왜 사람들이 흔히들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을 보면은 되게 전문성 있는 직업, 프로페셔널 직업이라고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사회복지사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비영리 조직에 있는 사람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실제로 여기서 일하려면 정말 많은 역량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들도 정말 많은 공부들을 많이 하고 이런 건데 단순히 뭔가 꼭 사자 들어가는 직업만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왜 활동가가 돈 많이 벌면 안 되는 거지? 라는 그냥 정말 순수한 물음?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흔히 착한 일 하는데 왜 돈을 바라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기를 들고 싶은 거죠. 그쵸. 약간 그래서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너무 진입장벽을 또 높이려는 속셈 아니냐 이러면서 그럼 또 기득권 세력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사회복지 활동에 네, 그런 있어서 그쪽에서는 그래서 물론 정말 수많은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비영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인 건데, 그러니까 그냥 영리 기업이 이게 공익적이던 공익적이지 않던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이 만드는 휴지는 값싸게 나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건데 왜 가치 있는 제품의 가격은 낮아야 하는 거지? 왜 가치 있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낮추는 거지? 오히려 그런 가치 있는 제품의 값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연장해서 비영리 조직이나 그런 사회적 기업의 노동의 가치라든지 제품의 가치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저는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좋은 일 하는데 돈 벌면 안 돼? 이런 거. 그거에 약간 속뜻은 내가 돈 많이 벌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인 거고, 그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노동의 가치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통용되는 말이 하나 있죠.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니까 좋죠. 근데 좋은 일 한다고 거기서 끝나요. 거기에선 좋은 일 하는데 힘드시죠? 왜 돈 벌려고 돈을 왜 벌려고 해요? 약간 이런 말이 같이 따라오는 세트인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좋은 일 하시네요. 시안님은 네네네. 왜 위원장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말해왔던 이 맥락 속에서 이게 사실은 연락 속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아니고 꽤 힘든 일인 거잖아요. 전문성과 역량과 이 리더십이 필요한 건데. 지금 아싸! 지금 약간 논술형 시험에 아니 사실은 이유는 이제 와서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하고 싶었던 거는요, 공익 활동을 하고 싶었던 거였고, 그 활동 중에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바꿔야 할,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심각하고 내가 이 문제를 바꿔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바로 노동 문제거든요. 사실 노동을 해야지 약간 돈을 벌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가장 모든 것의 기본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에 약간 노동조합에 가입을 중학교 3학년 때 했었었고, 그러다가 위원장 된 거는 어쩌다가 위원장이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1년 한 6, 7개월 정도 됐죠. 내가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내가 그러면 여기서 왜 활동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목표로 활동을 하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씩 답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확답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저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로 사회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어떤 자신감이 그런 확신을 줄까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요인. 일단 좀 되게 웃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저 자신이 스스로 성장을 해왔다. 그런 걸 하면서 정말 나름 사회에 해가 되진 않게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그걸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장을 네, 해왔고.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고 내가 그거에 좋은 점을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어쨌든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쪽에서 일을 해보면서 만났던 청소년들이 실제로 바뀌고, 그러니까 바뀐다는 게 정말 원래 사회에 뭐 관심 없던 친구들도 사회 문제에 관심 없던 청소년들이
정말 마지막 가서는 내가 직접 그러면은 이 탄핵 시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막 이런 것들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바꿔가면서 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들 어쨌든 이게 경험으로서 체득했던 거기 때문에 아 그럼 이제 내가 조금 더 내가 전문 역량을 조금 더 쌓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네. 사회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의 변화로 생각했는데 서희님께서는 사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네요. 네, 저는 사람이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좋네. 좋네. 그러면 시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신하지 않아요. 확신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돈 떼인 친구의 돈은 받아줄 수 있다. 근데 멋있다 이거. 그러니까 노동 문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체불임금.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은 같이 도와줄 수 있다. 확신을 가지지 않는 거는 어떤 식으로 사회가 바뀌어야지 더 나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땐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고, 다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함께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싸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부당한 일을 안 겪는 게 제일 사실. 그쵸. 그렇지만 나는 이런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동료고. 역량이 있는 동료다. 좋네요. 유저 잘 뽑았다. 이렇게. 다 같이 칭찬해. 칭찬해. 셀프 칭찬인가요? 뭔가 함께 성장하면서도 그 성장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있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서희님께서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이제 쭉 비영리단체에서 일했던 것도 얘기하고 가치관도 얘기해 주시고 하셨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어떠한 구체적인 내가 어떠한 업무를 맡아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를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저도 되게 호기심이 많고 이것저것 주제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궁금한 건 또 해보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도전정신이 좀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뭐 기회나 혹은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할 수 있다면 도전을 해보고 혹은 뭔가 아니면 근데 저는 사실 취업을 해서 거기 그 기관이나 그 조직의 좋은 지점들을 내가 배워서 내가 나중에 정말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어떤 회사를 차리게 될 단체를 만들던지 약간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먼 이야기일 거다. 꿈이 크다. 꿈은 커야 된다. 잠깐만. 내가 크다는 줄. 순간 드립을 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네. 진행자분이 크시군요. 키가 크다. 와. 네, 아무튼. 네. 크다. 이거 크다래. 크다래. 사실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째서죠, 미래의 고용주님. 제가 잘 되면 다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10년 뒤에 취업이 보장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10년 뒤면 꽤 빠르죠.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년 뒤. 제가 봤을 땐 그 전에 이미 시아님께서도 뭔가 한 자리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한 차례 하고 있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한 자리 하고 계신 분께 신뢰를 보는데요.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했던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약간 월급이 7만 원, 활동비가 7만 원이라고 일했던 곳에서 되게 다양한 황당했던 일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혹시 있다면 더 들려줄 수 있나요? 네, 이거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네, 내년 그 총선 시즌을 노리고 이제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이거는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인데 네. 사실은 그걸 이제 국장님이 어쨌든 그 인턴 4명 중에 제일 예민해할 것 같은 문서희한테 한번 물어보신 거죠. 혹시 여기 가입하라 하면 가입할 거냐? 근데 저는 거기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나도 여기 지지 안 해. 근데 일 때문에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의 요구한 거잖아요. 네, 그러고 사실은 이게 뭐 인턴들뿐만 아니고 저희가 아까 팀회의 같은 거 진행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이제 가입하라라고 이제 강요를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쪽 의원실에서 리스트를 요구를 했나 봐요. 신규 가입.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가 뭐 활동하는 것들을 좀 뭐 지지를 한다던가 뭐 법을 개정하는 걸 도와줄 테니 그럼 이제 우리한테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않겠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던 거고. 그래서 근데 저는 실제로 그 지역구에 살지도 않는데 네. 그쪽으로 이제 주소를 이전했어요. 이전까지 한 건 아닌데 뭐 가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가입도 가입이지만 그게 당원 회비 이런 게 있지 않아요? 네, 당원 회비는 그래도 막 그렇게 막 엄청 비싼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사실은 내줬어요 그러면?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야? 당비도 안 내죠. 그러면서 뭐 혹시 돈이 없으면 자기가 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는데 실제 내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런 걸 보면서 이거를 만약에 진짜 사회 나가면 진짜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저는 원래 이거 가입 안 하고 버틸까 진짜 고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평소에 문서이라면은 가입 안 하는 게 맞아,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생각보다 되게 조직이나 내가 몸담는 곳에 애정이 되게 큰 사람이거든요. 제 스스로 애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도 해서 사실은 그런 소속감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서 그래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인턴을 하기로 한 거고 내가 여기에 지지한다라는 마음에서 한번 가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가입을 했던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약간 어디 찔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약간 정확하게 총선 관련해가지고 당원 가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가입을 했어야 뭐 내년 이제 총선 직전에 후보자를 결정하잖아요. 그 지역구에 네. 그걸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생긴다. 그래서 그 시기에 노려서 이제 가입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노렸지 않더라도 당원 가입을 강요한 거는 이 부당한 업주의 요구. 그쵸. 사실은 그렇고.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거긴 한데, 네, 되게 그렇더라고요. 찌르자. 어디다 가입했- 찌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거는 나중에 편집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서희님한테 뭐였지? 나 잘못하면 서희님한테 나중에 그 약간 취재 요청서가 약간 취재한다고. 취재한다고. 이거. 핫한 사람이 되는 건가? 그렇게까지 노가리가 성취를 높나요? 구독률. 아니 약간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니까 약간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해서. 대박. 한 손으로 잡았어. 짜란. 오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모기를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업적 달성. 네. 미안. 좋은 곳에 가렴. 불자가 살생을 하셨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아무튼 저도 그 당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약간 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나? 그런 것 같은데 뭔가요? 저는 이제 그 대학생 단체 회장을 하고 있을 때 각 당에서 대표들이 이제 그 불교계로 인사하러 오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당시 꽤 됐어요. 한 4, 5년 전인데 그 당시 당 대표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 뭐 청년 회장 한번 일어나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죠. 근데 역사를 배운 적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청년 그때 당시 그 노동 개혁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역사 배웠다.
역사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당에서 지금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려고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노동법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당에서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나를 세워두고 자기 당과 뭐 청년들을 위한다는 얘기를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 자리가 좀 특징이 있었던 거는 저 혼자 여성이었고요. 다른 분들 뭐 어디 신도 회장, 뭐 어디 회장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다 50대, 60대의 남성이었어요. 근데 저 혼자만 20대 여성이었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청년 단체 회장이고 하니까 나를 일으켜서 뭐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5분 동안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앉으라는 말도 안 하고, 그쵸, 나를 세워놓고 쇼맨십을 한 거죠. 근데 다른 이제 사람이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너무 이게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어떤 신문 기자가 그 얘기를 알고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 자리를 열었던 이제 회장님이 저한테 대신 미안하다. 대표님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닐 거다. 청년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그러셨던 거다. 대신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기자한테 잘 말해달라 이런 건데 저는 있는 대로 기자한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사로 나가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말하고 다니죠. 그 당은 난 정말 싫어한다. 이런 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얘기가. 네. 결국은 임금 피크제는 통과되지 않았고. 그때 그거 아니에요. 어째 그거 아니에요? 그거 네, 노동계약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노동계약. 아, 계약? 그거예요. 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든다 해가지고 그건 줄 알았지. 아니에요. 임금 피크제인 줄 알았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정치에 청년을 이용하는 경우는 요즘에 너무 많죠. 그때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고. 요즘도 많이 그렇죠. 네. 저도 이거를 좀, 다른 데서도 이런 식으로 좀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청년들을 좀 가입시켜달라라고 해가지고 각 정당에서 막 요구해서 막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그런 걸 안 해야 표를 얻는다. 진심으로 뭔가 청년을 위한 활동과 정책이 있어야 그걸 동해서 이제 지지도 해주고 그럴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년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요.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가 가장 잘한다. 그럼요. 그것도 청년 유니언의 또 모토 중 사업할 때 모토 중 하나죠.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가. 네, 청년 유니언 화이팅. 우리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네요. 네, 우리 노가리 공식 질문이 질문이죠. 있죠. 네. 제가 질문할까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서희님에게 청년 유니언이란? 단짝 친구 같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단짝 친구를 다들 어떻게 사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단짝 친구들이 중학교 때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때 이후로 다 타지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사실 그렇게 한 1년에 한두 번 만나나? 되게 가끔 만나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되게 연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거의 10년째 그렇게 친구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런 걸 하는 것처럼 뭔가 언제 이야기를 해도 되게 그러니까 되게? 네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내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물론 사람이 어느 시점에 따라서 친한 친구들은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이. 근데 꼭 굳이 그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단짝 친구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청년 유니온이지 않을까? 라는 것들. 그리고 청년 유니온은 변함없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들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답변이네요. 좋네요. 네, 오늘 서희님이랑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좀 오늘 노가리 팟캐스트 녹음 어떠셨어요?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가리 애청자로서 네,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네, 다른 조합원 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희님이랑 함께 했습니다.
출연해주신 서희님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진짜 멀리서 왔어요. 어디서 아마 왔나요? 노가리 최초로 해외에서 온. 글로벌한 노가리. 네, 글로벌한 노가리. 해외에서 온 조합원님의 소식이에요. 오. 그 얼마 전은 아니고 꽤 네네. 전에 그 감정 노동 편으로 네. 이제 녹음을 해주셨던 서현님께서 지금 중국에 가 계시는데 추석 때 이제 저 인사차 네네. 이제 연락을 좀 하다가 저희 노가리 청취자분들께 그리고 청년 유니온 분들께 소식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조합원 이서연입니다. 저는 감정노동자 특집에 그 팟캐스트 감정노동자 특집에 출연해서 이제 감정노동자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내가 감정노동자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었고 그때 이제 탈조선을 해서 나는 중국 학교에 꼭 가겠다. 중국에서 공부를 하겠다. 이랬었는데 네, 진짜로 8월 말에 중국 텐진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텐진은 이제 베이징이랑은 뭐 고속철도로 30분이고 한국이랑은 비행기로 2시간도 조금 안 걸리거든요.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거의 한국이랑 뭐 비슷한 그런 느낌의 도시이고요. 이제 추석이잖아요. 지금이 추석이거든요. 중국도 추석, 한국도 추석인데 꼬미님께 이제 잘 지내시는지 안부 인사를 드렸었는데 여쭤봤었는데 이제 꼬미님이 그 인터뷰 혹시 가능한지 요청을 하셔서 네 이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꼬미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중국으로 온 지 한 2주 반 정도 됐는데 되게 꼬미님이 저에게 탈조선한 기분에 대해서 물어보셨었는데 물론 외국인으로서 중국에 있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불편함과 뭐 복잡함, 뭐 돌발 상황들은 있었어요. 그 2주 반 동안 그런 상황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한국에서의 그 사회적인 압박,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고 너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기 때문에 뭐 꼭 미래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너는 이제 뭐 결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압박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느껴져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뭐랄까 꼭 막 중국이 되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그런 사회적 편견에서 지금 제가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삶의 만족도나 굉장히 이제 멘탈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뭐 계속 중국에서 체류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 한국은 추석이죠. 그래서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 동네 모임 했던 것도 지금 생각나서 너무 그립네요. 다들 너무 보고 싶어요. 1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잠깐 방학이라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 조합원분들과 같이 밥도 먹고 모임이 있다면 참석도 하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모두 꾸미님도 그렇고 모든 조합원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네, 너무 반가운 서현님의 얘기 듣고 왔어요. 되게 진짜 정말 멀지만 가까운 곳이긴 했군요. 비행기로 2시간. 대전 가는 길이네요. 이 시간만 따지면 그렇죠. 비행기로 텐진에 계실 텐데 정말 그 외국에서 타지 생활하는 게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나름 좋다고 하시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탈조선으로 얻게 되는 이 다양한 사회적 압박을 벗어나시고 그쵸. 주변의 압박을 벗어나신 그게 외국에 나가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걸까요? 어떠세요? 하민님, 씨안님 그런 거 좀 탈조선 꿈꿔보신 적 있으세요? 탈조선을 꿈꿨다가 영어가 안 돼서
포기를 했었죠. 영어 그쵸. 언어 사실 그렇죠. 언어가 가진 것들이 좀 커서 언어가 가진 게 크죠. 그 나라 문화 적응하는 또 적응하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그런데도 이제 서현님께서는 거기 적응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아 너무 부럽네요. 정말. 그러니까 학교가 되게 넓다고 하더라고요. 캠퍼스. 맨날 마라톤을 하신대요. 너무 넓어서 등산인가 마라톤인가? 마라톤. 아 마라톤. 역시 여러분 탈조선해야 됩니다. 역시 중국은 넓다. 그게 되군요. 그 동네 모임도 너무 나오고 싶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같이 그리워지네요, 서현님이. 찾아가는 저번 모임을 텐진으로. 네. 제가 제일 아니라 너무 네. 막말했죠. 아마 마빈 박사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 멀리서 사연 남겨주신 서연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종종 조합원 분들의 이야기, 사연 들으면 음성으로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청년 유년이 그리워하신다니. 중국에서도 계속 가능하시다면 거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최초로 해외 지부 청년 유년 중국 텐진 지부를 만드셔서 이제 청년 유년의 그리움 그 정치를 거기서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기를 그러면 바랍니다. 진짜 갈만하겠다. 그러면 갈만하네요 진짜. 그쵸. 출장 출장. 네. 생각 있나요? 저요? 네. 저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가리 녹음 함께 해주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녹음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약간 이번 주에 좀 잠을 많이 못 잔 상태에서 또 속도 안 좋고 그런 상태에서 정신을 좀 놨었어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말을 너무 막 던지는 게 아닌가 이게. 몰랐어요 저는. 네, 감쪽 같았다. 정말 포장해 주시는 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시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